너네들 다 내 집에서 나가!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낡은 외투를 입고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생활비도 못 내는 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억대 자산을 가진 전직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왜 그는 가난한 척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버지, 제발 조금만 눈치 보세요. 이번 달엔 진짜 여유 없다고요. 박철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은 오래되어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의 외투는 색이 발해 있었고 어깨 부분은 닳아서 얇아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한쪽 굽이 기울어져 있어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장서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내시잖아요. 저희도 빠듯하게 사는데. 소파 쿠션 사이로 금빛 카드 지갑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새로 산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스피커도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눈치를 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딴 데 지내시면 어때요? 방도 좁고 우리도 애 생각하면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냉큼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애 생각하면 방 필요하거든요. 아버님 계시면 공간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철수의 눈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손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구두를 다시 신었습니다. 구두끈을 묶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든 손,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은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을 이끌던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벌써 나가시네. 그럼 잘 가세요. 연락하시면 생활비 조금은 보내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스포츠 중계가 나왔습니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철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 걸음걸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쓸쓸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있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은 그저 그가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짐, 부담, 골칫거리 그런 단어들이 철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 그는 가방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그의 앞길을 비췄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외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철수는 깃을 세우고 계속 걸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철수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는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몇 장의 지폐와 동전 몇 개, 그리고 카드 한 장, 블랙카드였습니다. 한도 제한 없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지갑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쳐 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별. 철수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등이 아팠고 목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나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바빴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눈에 그는 그냥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낡은 외투는 어깨가 닳아 있었고 구두 굽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철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보고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뺏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철수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불쾌한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든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이었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며 그를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그와 눈이 마주치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철수는 정류장 지붕 아래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비가 그의 구두를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양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발을 움직여 물기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고급 시계였습니다. 스위스제 명품, 수천만 원짜리. 하지만 그는 재빨리 외투 소매로 가렸습니다. 빛바랜 외투 속에 감춰둔 고급 시계 하나가 조용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젖은 외투가 무거웠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는 외투깃을 세우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철수는 그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철수는 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구두는 이미 젖어 있었지만 더 젖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철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철수를 힐끗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는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은 바코드를 찍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5,500원입니다. 철수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영수증도 함께 주었습니다. 철수는 물건을 들고 편의점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짰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조금 부르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해가 구름 사이로 살짝 보였습니다.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행동, 그들의 판단. 모두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한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나무 아래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옆에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몸이 무거웠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서연은 남편에게 연신 불평했습니다. 아버님 짐까지 치워야 하고 너도 힘들잖아. 진짜 속 시원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낸 것이 맞는 일인지.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디 갈 곳이 있으시겠지. 친구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방도 넓어지고 애 방으로 쓸 수 있잖아. 아직 애는 없지만 곧 생길 거니까. 둘은 마치 보상이라도 받는 듯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스테이크와 와인. 서연은 음식이 나오자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각도를 맞추고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완벽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부부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행복한 일상, 해시태그 부부스타그램, 해시태그 맛집, 해시태그 스테이크.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맛있겠다, 어디예요? 나도 가고 싶다. 서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본 철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2평 남짓,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음악 듣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자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재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그는 국물을 다 마셨습니다.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무렵 한 금융회사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100억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보고 드릴까요? 철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주 조금 식었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도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낸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서연은 쇼핑을 했습니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옷과 가방, 신발을 샀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드를 긁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 누구를 쫓아낸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철수는 고시원 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쇼핑 인증 사진, 외식 사진, 행복한 일상 사진.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고 증명서, 회사 서류들. 철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명의였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도, 그 집의 가구들도, 심지어 아들의 차도 모두 철수의 명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명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였지만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시간 되나? 네, 언제든지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가겠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서연의 집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박철수 회장 사퇴 기사 스크랩.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진 속 인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남성.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시아버지, 낡은 외투에 그 노인이 대기업 창립 회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연은 다시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영 은퇴 후 조용히 지내는 박철수 회장, 개인 재산 100억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30년간 철수 산업을 이끌며 한국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건강 문제로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현재는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 재산은 100억 원대로 추정되며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명의 박철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등기부등본. 주택, 상가, 토지 모두 박철수 명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거 뭐야? 왜 아버님이 회장이야? 100억이라고? 이게 진짜야?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왜 가난한 척했어? 우리 완전 속았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쫓아냈는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왜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우리 완전 잘못했잖아. 100억 자산가를 쫓아냈다고. 서연은 방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아버지는 100억 자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전화해.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전화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에서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했다는 거냐? 아버지가 회장님이셨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세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내일 오후 3시에 그 집 앞으로 가겠다. 내일 오후 3시에 그 집 앞으로 가겠다. 할 말이 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래? 내일 오신대. 내일 오신대. 할 말이 있다고. 그럼 잘 됐네. 빨리 사과하고 다시 모시자. 100억이잖아. 100억?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모실 수 있다면, 100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민수와 서연은 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새 이불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장을 봐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철수가 평범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외투는 벗고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새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깔끔하게 면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서연도 과하게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난 오늘 내 집 보러 왔다. 네, 무슨.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남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상훈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박철수 회장님의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소유자는 박철수 회장님이십니다.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모님과 며느리 분께서 이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넘기려 하셨더군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접촉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그게 아니라 서연이 황급히 말했지만 변호사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중개업소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난하다고, 짐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참았다. 하지만 너희는 선을 넘었다. 내 집을 팔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적 없어요. 민수가 애타게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라.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퇴거 통지서입니다. 박철수 회장님께서는 이 집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두 분께 한 달 내로 이 집에서 나가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달? 아버지, 설마 저희를 쫓아내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그 안에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끝났다. 철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들도 따라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현관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충격과 절망 속에서 거실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이 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자. 사과하자. 빌어보자. 소용없어. 아버지 결심하신 것 같아.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 어떡하려고? 한 달 안에 이사 가라고? 돈도 없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집을 나가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다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깔끔한 코트, 새 구두, 당당한 자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혼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가 머무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5성급 호텔. 민수는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아버지의 방 번호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전화로 확인한 후 방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2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그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복도를 걸어 아버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편안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 철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거실, 침실, 욕실, 주방까지 갖춰진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수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뭐냐? 아버지를 쫓아낸 거요. 가난하다고, 짐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요.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셨다는 거, 100억이나 가지고 계신다는 거,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돈 없으면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더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가난해 보이니까, 쓸모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쫓아낸 거 아니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난해 보였고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척하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지 보고 싶었다. 아버지, 그리고 봤다. 너희는 달라졌다. 돈이 없으니까 나를 버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를 몰라본 건 괜찮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내 진심까지 버린 건 용서하기 어렵다. 아버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키웠다.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짐이라고 했다. 쓸모없다고 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그 안에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아버지에게 의존했는지 깨달아라. 아버지, 이제 가라.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법적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집은 다시 그의 단독 명의로 확실히 설정됐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식 퇴거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부인이 꾸민 집 매각 계획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경고가 갔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철수의 옛 친구였던 것입니다. 철수가 조용히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10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 아버지 때문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짐 다 쌌냐? 네, 아버지. 어디로 갈 거냐? 고시원 알아봤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일자리 찾아볼 생각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위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철수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요? 생활비리다.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라. 민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데. 받아라. 넌 내 아들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넌 내 아들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아, 벌 줄 만큼 줬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워라. 내 힘 없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 아버지. 힘들면 연락해라. 난 여전히 내 아버지니까. 민수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는 오래 비워뒀던 작은 단독주택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젊었을 때 산 집이었습니다. 회사를 창업하고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샀던 집,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 아들을 키웠던 집.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이 집을 비워뒀습니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냄새였습니다. 철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저 멀리 바람이 느리게 스며들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검은 재킷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몸에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당당했습니다. 철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곤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조용한 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철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눌려있던 무게가 조용히 풀려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 며느리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회의,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해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빵과 커피,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가게들이 생겼고 옛날 가게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밥.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소설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온한 밤. 철수는 그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자유로운 영혼을.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진심에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 아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박철수 어르신은 자유롭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